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사랑도 조용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70 넘으면 그런 거 다 끝이라고 여기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벌써 10년째 다니고 있는 등산 동호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입이 벌어지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 할 실화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만 멀쩡하다고 해서 속까지 멀쩡한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청춘 산악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동호회 이름이 청춘 산악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젊은 사람들 모임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들 나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70을 바라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청춘이 정말 엉뚱한 곳에서 불타오르더군요. 지금부터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죠. 단풍 구경 겸해서 설악산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결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날 유난히 낯선 얼굴이 둘 있는 겁니다. 한 분은 키가 훤칠하고 자세가 반듯한 영락없는 군인 출신 같아 보이는 김봉식 영감님이었어요. 이른이 다 되어가는데도 걸음걸이가 씩씩하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랬거든요. 또 다른 한 분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옷차림도 단정한 최정자 여사님이었습니다. 주름은 있어도 얼굴에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마 젊었을 때 꽤 미인이셨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회장님께 물어보니까 두 분 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 대학 강좌를 들으시다가 거기서 친해지셔서 같이 산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오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새 회원 오시는 거야 늘 있는 일이고 나이 드신 분들끼리 친해지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버스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두 분이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으시더니 계속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졸거나 하는데 이 두 분만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듯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등산로에 도착해서 걷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페이스대로 걷는데 이 두 분은 꼭 붙어서 걸으시는 거예요. 봉식 영감님이 정자 여사님의 배낭을 자연스럽게 들어주시고 물병도 챙겨주시고 정자 여사님도 그걸 당연한 듯이 받으시더라고요. 간식 시간에는 서로 가져온 걸 나눠 드시고 정자 여사님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봉식 영감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괜찮으시오? 잠시 쉬었다 갑시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챙겨주시는 거려니 했는데 점점 보니까 뭔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중간에 좀 가파른 구간을 올라갈 때였어요. 정자 여사님이 숨이 차시는지 잠깐 멈춰 서시는데 봉식 영감님이 뒤에서 천천히 하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하면서 정자 여사님의 허리를 살짝 받쳐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두 분 뭔가 있구나. 그냥 친구 사이면 저렇게까지는 안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다른 회원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저 두 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는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직접 말은 안 하셨죠. 나이 드신 분들이라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올라서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들 배낭을 풀고 돗자리를 펼쳐서 간단한 점심을 먹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이 두 분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으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준비해온 막걸리를 한 잔씩 따라주시는데 두 분이 서로 건배하시면서 웃고 계시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박만석 영감님이 평소에도 말이 많고 농담 좋아하시는 분인데 막걸리가 좀 들어가셨나 봐요. 갑자기 크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김 영감님하고 최 여사님은 또 붙어 앉으셨네? 꼭 부부 같으시구만. 허허,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두 분이 동시에 깜짝 놀라시면서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시더라고요. 봉식 영감님은 괜히 기침을 하시고 정자 여사님은 얼굴이 빨개지셔서 부채질을 하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죠. 저거 참. 정말 친구 사이라면 저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사이 아니면 그냥 웃어넘기면 되는 건데 저렇게까지 멋쩍어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딱 봐도 서로한테 마음이 있는 건데 다들 모르는 척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만석 영감님의 농담에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분위기를 깨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우리 동호회에서 입이 제일 거센 것으로 소문난 황금순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정자 언니, 친구라면서 무릎은 왜 만져? 집에 오빠 두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자 여사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면서 손에 들고 계시던 컵을 떨어뜨리실 뻔했어요. 봉식 영감님도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면서 버럭 화를 내시고 그때의 정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들 숨죽이고 있는데 바람 소리만 쌩쌩 들리고 정말 바늘 하나 떨어뜨려도 들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결국 회장님이 나서서 자, 그만하시고 다들 식사나 합시다 하면서 분위기를 정리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하산길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두 분이 완전히 따로따로 걸으시더라고요. 올라올 때와는 정반대였어요. 버스에서도 멀리 떨어져 앉으시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치시고 다른 회원들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특히 황금순 아주머니는 뭔가 미안했는지 계속 입만 움직이시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해산할 때도 두 분은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보는 저희들이 다 민망할 정도였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두 분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다음 주 산행에도 안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안 오시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회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창피해서 그만둔 것 같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원래 첫 산행만 해보려던 거 아니었나 하시고 황금순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계속 미안해하셨어요. 내가 괜히 한마디 했나 보다. 좋은 분들인 것 같은데 하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아쉬웠어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봉식 영감님은 무거운 짐도 잘 들어주시고 정자 여사님도 간식을 많이 준비해 오셔서 다른 분들한테도 나눠주시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냥 사라지셨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점점 잊어갔어요. 새로운 회원들도 들어오고 다른 일들도 생기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화제에서 멀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딱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달래 구경을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평소처럼 집결지에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한 방향을 보고 있길래 저도 그쪽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김봉식 영감님과 최정자 여사님이 나란히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손을 꼭 잡고 오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다들 눈만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두 분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6개월 전보다 더 당당해 보이셨어요. 회장님이 어색하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니까 봉식 영감님이 씩씩하게 대답하시더군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자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께 인사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지난달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황금순 아주머니는 입을 벌린 채로 굳어버리셨어요. 봉식 영감님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 두 분 다 이혼을 하셨더군요. 그것도 우리 산행 이후에 결심을 하셔서 각자 가정을 정리하시고 새 출발을 하신 거였어요. 정자 여사님은 40년 넘게 살던 집도 나오시고 봉식 영감님도 자식들하고 큰 싸움을 하시면서까지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만나게 되신 거였죠. 그날부터 우리 동호회는 완전히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나이가 들어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으신 거니까 축하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가정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어느 쪽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두 분의 용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들 입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황금순 아주머니는 완전히 위축되셨어요. 본인이 그날 한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자책하시면서 한동안 산행에도 안 나오셨어요.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금순이가 잘한 거다. 미리 경고를 해준 건데 안 듣고 저렇게 된 거니까 본인들 책임이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두 분은 그런 분위기를 아시면서도 계속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두 분이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6개월 전에는 뭔가 조심스럽고 숨기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산을 오를 때도 서로 의지하면서 오르시고 쉬는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도 두 분은 꾸준히 우리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분들도 이제는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두 분이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정자 여사님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처음 보았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있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환하게 웃으시거든요. 봉식 영감님도 마찬가지예요.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원래도 의젓한 분이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온화해 보이세요. 다른 회원들한테도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고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적어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냥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위기예요. 황금순 아주머니는 이제 두 분과 친하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 하셨는데 어느 날 정자 여사님이 먼저 다가가서 언니 덕분에 저희가 더 확실하게 결심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황금순 아주머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황금순 아주머니가 한 말이 오히려 두 분한테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고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도 늙는 것도 아니고 불장난을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과감해지는 경우도 있고 더 솔직해지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체면이니 세간의 시선이니 하는 게 무서워서 못하는 일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인생인데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분이 보여준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70이 다 되어서 모든 걸 버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두 분이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인생이 짧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어보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것도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로 정말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